축구,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안 가는 이유는 올해 안 나올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 올해 안 나올 것 같고, 딱히 중국이 그래도 필리핀한테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시안컵에서도 이겼고 했기 때문에. 한국, 호주 매치전인데 전반 후반 스코어 맞추기라고 합니다. 전반 1대0, 후반 1대0, 2대0 갑시다. 네, 한번 해볼까? 있나? 시간 없다. 내 빨리 해외 경기하고 나 플래시 게임 준비해야 돼. 일단 뭐 하세요. 나는 1대0, 1대0, 1대0 아니면 0대0, 1대0. 전반전, 후반전. 보통,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진 않은데. 뭐 한국이 미쳐가지고 많이 득점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안 보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고 중국은 1.3이란 배당으로 나는 중국, 일본은 잘 가지는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냥 별로 안 땡기네요. 안 땡겨서 그냥 패스할게. 그루지아, 조지아라고 하죠. 이거는 뭐 웬만하면 뭐 이길 건데 1.06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유럽컵 A매치 해외 축구 경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축구부터 하도록 할게요. 유럽컵 노르웨이 대 루마니아. 요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노르웨이가 홈에서 강해요. 강한데 루마니아도 강합니다. 루마니아가 지금 현재로 보면 스웨덴한테 진 거 말고는 그렇게 강팀들하고 붙었는 건 아니지만 루마니아가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세트피스라든지 조직력이 정말 강한 축구를 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이 둘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때까지 제가 봤던 경우는. 근데 재수 나쁘면 무승부가 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좀 더 웃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내가 보는 기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 경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해서 루마니아가 골을 못 넣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게 루마니아가 골을 잘 넣는 팀, 원래 노르웨이는 수비가 좋은 팀인데 최근에 스웨덴이나 스페인이라는 강팀을 만나가지고 좀 3대3, 1대2로 뭐 지거나 비기는 경기가 나왔지만 원래 노르웨이는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둘 다 조직력 축구로 맞붙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1대1 무승부 아니면 그 외에는 노르웨이 승을 한번 볼게요. 노르웨이 승을 한 6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대4 정도로 노르웨이가 그래도 홈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누마리아를 좀 꽁꽁 묶어야지만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나 많은 득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점 정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루마니아도 1.2점을 넣어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냉정하게 승부패를 분석하기에는 솔직히 루마니아 승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노르웨이 승이 확실히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이 말해주는 것처럼 승배당도 거의 2배고 무배당도 3점 몇 배로 좀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승부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좌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노르웨이 승부 쪽으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고 나중에 추천 경기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덴마크하고 아일랜드 이 경기가 자 고배당을 원하시고 다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무승부를 가져가기에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아일랜드하고 덴마크가 지금 역대 전적이 덴마크가 한 번 이기고 계속 아일랜드하고 최근 경기에서는 계속 무승부가 나왔잖아요. 계속 무승부가 나와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마 무승부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저는 덴마크라는 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덴마크라는 팀을 유럽 축구를 가장 정통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는 팀들 중에 한 팀이 제가 덴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아마 웬만하면 풀 멤버가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일랜드가 풀 전력으로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덴마크가 홈에서는 이겨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덴마크라는 팀을 원래 좀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팀이기도 하고 해서 무승부가 이것도 걸리는데 유로컵 자체가 무승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덴마크는 저는 오늘 그냥 팬심으로 무승부가 충분히 보이긴 하지만 덴마크 승을 갈게요. 이게 배당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전력상으로 만약에 선수들이 제가 예상하는 구성을 하고 있는 애들이 다 나온다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다면 덴마크가 그래도 똥줄 승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체코하고 동배인가요? 보자. 체코가 1.5네. 와, 그러면 애매하다. 체코도 이길 거라고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근데 안정적인 축구를 하는 거는 덴마크예요. 체코보다 안정적인 축구로 따지자면.
근데 상대 팀까지 감안해 본다면 아일랜드도 안정적이지만 불가리아가 원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뭐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체코가 약간 좀 기복이 좀 있는 팀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저는 체코하고 데마크하고 올라가라고 한다면 저는 데마크 가도록 할게요. 데마크 승을 한번 보도록 하고 라트비아하고 이스라엘. 내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팀을 승부를 잡아가기에 정말 애매한 팀 중에 한 팀이 이스라엘이 진짜. 자, 승이 없는 라트비아와 원정에서 승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팀은 누가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기가 너무나 애매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한번 사고를 쳤죠, 홈에서. 예, 오스트리아한테 유로컵에서 4대2로 이때 제가 오스트리아 승을 갔던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갖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지. 선수 네임 밸류라는 거 봤을 때. 이스라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원정에서는 일단 못한다는 거는 알바니아한테도 지고 그다음 북아일랜드한테도 당연히 한 골도 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스코틀랜드하고 바빙의 경기를 갖긴 갔지만 졌는 거. 근데 라트비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라트비아가 조지아, 카자흐스탄,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홈에서 약팀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리고 폴란드한테 2대0, 북마케도니아에서 3대1. 쉽게 말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로 따지자면 이거는 무승부를 볼 필요가 없고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승을 하거나 아예 패스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승부도 나는 안 볼래. 왜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좀 약간 기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트비아가 승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무승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라트비아 공격력이 너무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골을 넣으면 아차라리 이스라엘이 이기든가 안 그러면 아예 뭐 무승부나 라트비아 승은 배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승무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애매한 거고 이스라엘 승을 가든지 아니면 패스를 하는지가 맞는 경기인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원정에서 승이 없다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라트비아의 득점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더 낫죠. 그래도 핵심 선수들이 한두 명 더 포진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저는 이스라엘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선수 이름 아는 척 해봤자 어차피 축구 잘하는 건 다 알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 빠르게 진행할게. 리투아니아하고 룩셈부르크. 씨발 언제부터 룩셈부르크가 씨발 무서워서 마킹을 못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안도라 뭐였노? 하여튼 그들 못하는 팀들 중에 한 팀이 룩셈부르크였는데 룩셈부르크 축구가 많이 발전했네요. 한 2년 만에 진짜 정말 크나큰 몰도바 산마리오 그 다음에 뭐 룩셈부르크 또 한 4개 그 팀들 반대 가면 개꿀이었던 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탈출한 게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만큼 좀 좋은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컵에서 벗겠지만 룩셈부르크가 홈에서 이기고 원정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 입장에서 그냥 본다면 지금은 이제 어차피 누가 승을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룩셈부르크 이것도 승 아니면 아예 배제를 하는 게 나아요. 예. 이것도 역배긴 하지만 리투아니아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몇 년 동안에 알고 있는 네임 밸류로서는 룩셈부르크보다는 저는 리투아니아가 아사리 가면 같이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나는 이 경기를 보기가 싫어요. 이런 똥대똥 결과는 보기 싫고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좀 더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옆에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아예 저는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예, 이런 경기는 배당이 좋아서 간다 안 간다 보다 경기 예측이 졸라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또 그게 내가 축구라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쓰레기 팀들 붙는 경기는 싫어합니다. 저도 인간이죠. 아무리 분석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스브랜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룩셈부르크 옆에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아예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경기가 이 경기라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강하죠. 코소보가 의외의 복병이라고 말을 하는 팀들 중에 한 팀이에요. 지금 보면 덴마크하고도 홈에서 비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강팀을 붙었는 건 아닌데 몬테네그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약한 팀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이 경기도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저는 코소보 옆에 봅니다. 네. 그러니까 코소보 승무를 보는데 무를 안 보는 이유는 딱 한 개. 코소보가 3연무를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코소보 옆배를 가는 거 아니면 그 룩셈부르크 뭐 코소보 이런 거 묶어서 삥 던져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 볼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 이상 코소보 승 아니면 무승부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나는 코소보 승을 갈래요. 무승부가 좀 땡기는 것보다는 코소보 옆배가 더 땡기는 경기다. 라고 해. 코소보 하면 내전이지. 그런가요? 내전인가요?
그래도 저는 코소보가 좀 더 득점력에서는 괜찮지 않냐. 그게 이게 마케도니아가 몬테네그로가 그렇게 땡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저는 이 코소보가 왜 3배까지 받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무승부 하겠지 뭐 이렇게 쉽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은 좀 아사리 옆배를 보는 거는 옆배를 본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주말에 경기들이 더 좋은 경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축구는 제가 아마 2-3개 정도 주력으로 잡아갈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폴로 엮어서 갈 것 같은데 다 폴로 엮기에 코소보 옆배는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마케도니아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홈에서 강팀 그러니까 못하는 나라들 중에서 홈에서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앙텍하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레반토프스키부터 시작해서 폴란드는 핵심 선수들이 한 4명 5명 정도는 포진이 되어 있는 팀 근데 북마케도니아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북마케도니아가 당연히 좀 약간 하위권 팀들 못하는 나라들한테 이겼긴 했지만 홈에서 4승이에요. 근데 보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점이 최대한 한 점 내주든가 아예 안 내는 방향으로 실점이 적고 그 다음에 득점 자체가 많이 해주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팀 치고는 정말 잘하는 팀. 그게 뭐 말이냐면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그나마 잘하는 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팀의 의문점은 뭐냐면 강팀들하고 붙은 적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을 분석을 하기에 쉽지가 않은 팀이다 라고 봐야 되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피옹텍이나 레마토프스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트라이커들이 이름이 있는 AC 밀란하고 그 다음에 위넴에서 주 공격수로 맡고 있는 애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윙어나 미드필드 라인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폴란드 승을 보거나 무승부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사리 코소보를 옆에 보면서 무승부를 안 보는데 왜 폴란드는 훨씬 더 잘하는 팀인데 무승부를 보냐? 이게 북마케도니아의 실질적인 강팀들하고의 성적을 최근 경기에서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애매한 거지. 웬만하면 폴란드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이게 해외 오저들이 바보가 아닌 게 그렇게 따지면 폴란드가 1.8배를 받으면 안 되지. 쉽게 말하면 1.8배를 받을 수가 없는 팀이지. 원래는 1.45 정도 받아야지 맞는 배당인데 배당이 너무나 높아요. 1.7 이상의 원정팀을 가기에는 승이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많아 이때까지 제가 해봤는 결과로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가 좀 보이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축구 팬으로서는 핵심 스트라이커들을 믿고 폴란드를 가는 게 맞지. 솔직히 북마케도니아 가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누가 갈 거예요. 아사리 코소보 가는 게 낫다니까. 왜냐면 몽테네그레하고 코소보하고 옆에 받는 거하고 폴란드하고 붙었을 때 북마케도니아가 옆에 받은 거하고 그냥 느낌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폴란드가 배당이 높아서 좀 의심되긴 하지만 그래도 승을 무보다는 좀 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스웨덴 몰타 없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야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틀려질 수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못 찍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저는 오스트리아라는 팀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스트리아 승부입니다 여러분. 네, 오스트리아가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나쁜 점을 말하자면 한 번씩 좀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없는 팀이라고 봐야 되죠. 오스트리아 하면 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잘하는 나라는 아니고 유럽에서도 거의 중위권에서 하위권 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실력 한 중위권 정도.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중위권도 원래는 안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무승부 거둬도 잘하는 팀 이렇게 보는 제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기복이 심해서 골 결정력이 없으면 아예 득점을 못 넣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가면 2-3골도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홈에서 이게 여러 가지 뭐 상대전적이나 뭐 이런 걸 보시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선수 데이터나 이때까지 나라들을 경기들을 봤던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슬로베니아한테는 홈에서는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1.65의 배당이 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의 기복 있는 실력과 슬로베니아의 무승부를 계속 캐고 있는 점에서는 좀 낮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 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경기예요. 오늘 경기 중에 우크라이나하고 세르비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우크라이나가 솔직히 말하면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졸라 잘하죠. 왜냐하면 터키하고 무승부, 포르투갈하고 무승부. 그 다음에 지금 세르비아는 독일, 포르투갈하고 무승부.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굳이 간다면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따진다면 저는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상 그렇지가 않죠. 좀 약간 이제 세월이 2, 3년 흘러가면서 세르비아가 그래도 우크라이나보다는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한 작년부터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하네. 조직적인 축구로서 진짜 이름을 좀 어느 정도 알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3연무를 할지언정 저는 세르비아 승무를 보는 입장이라서 우크라이나가 홈에서 승밖에 없고 세르비아도 원정에서 승무밖에 없지만 저는 그래도 세르비아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겠네요. 저도 20년 동안 축구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한 수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수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승을 못 찍겠고 굳이 간다면 이 경기를 무승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를 한번 무승부 볼게요. 저는 세르비아가 반수위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우크라이나가 요즘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서 세르비아 승을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체코하고 불가리아.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실 때 딱 한 가지만 가세요. 체코 승을 가시든지 패를 가시든지. 저는 1대1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보기 때문에 아예 패스할게요. 이 경기.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뭐냐. 1대1 무승부 말고는 다른 무승부가 아예 안 보이고 불가리아가 2대1로 이길 수도 있고 체코가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 외 스코어 딱 이 세 개 스코어 중에 나올 것 같아. 다시 말해줄게. 체코 1대0 아니면 1대1 아니면 불가리아 2대1 이 세 개 스코어 중에 나올 것 같아. 이거 혹시나 기록식 있으면 제가 말했는 세 개 한번 찍어보세요. 아마 그 세 개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배당 보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체코가 배당이 낮다 하더라도 저는 체코 승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승부 보기에도 체코가 무승부를 안 캐는 팀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가리아 보기에도 불가리아 제가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패스하겠습니다. 아예 제가 오늘 분석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하고 다폴에도 안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로컵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나요? 하고 뭐 A매치 있나 아침 경기 중에 A매치 올라온 거 없죠? 요렇게 해서 일단 축구는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만 분석을 짧게 하고 뭐 포메이션이 어떻고 선수가 어떻고 누가 뭐 출전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야 백나천에 말해봤자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좀 짧고 굵게 했으니까요. 일단은 해외 축구는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